자, 그럼 오늘 기후 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우리 기후 미식회의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선생님 격주로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식생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지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보양식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때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해주신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3698님이 어릴 때부터 여름에 찬 것을 많이 먹으면 배앓이를 잘 했어요. 저는 몸이 찬 편이라 찬 음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피하는데, 그래도 더운 날에는 시원한 게 먹고 싶습니다. 몸이 차도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음식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8996님이 우리 집 식구들은 삼계탕과 오리백숙을 즐겨 먹어요. 가족들이 모두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이런 음식이 잘 맞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고요. 또 한종혜님이 열체질 사람은 찬 음식 위주로 먹나요? 보양식도 그러면 찬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근데 어떤 게 찬 음식이고 어떤 게 뜨거운 음식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대략 사람이 체질적으로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요거를 혹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그럼 하나씩 볼까요? 네네. 네, 저도 그 3698님처럼 시원한 거 먹으면 탈이 잘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에 그래도 좀 시원하게 먹는 게 뭐 오이 냉국 정도. 근데 이제 차가운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찬 음식이 원래요. 찬 음식이. 그러니까 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도 제가 앞에서 장의 길이와 음식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체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찬 음식만 먹으면 몸에 탈이 나니까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같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찬 음식도.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조리할 때 부추하고 돼지고기를 같이 쓰는 이유가 둘이 음식궁합이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찬 성질, 더운 성질을 두 개를 같이 씀으로써 음식이 좀 중간 평이한 성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가지고 음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새우랑 돼지고기는 같이 먹지 말라든지 그런 맞아요. 게 이런 음식의 기운이 서로 잘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는 건가요? 네, 새우랑 돼지고기가 잘 맞죠. 잘 맞죠. 참 맞아요. 제가 육식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맞아요. 그 8996님 얘기하신 거 땀을 많이 흘린다고 가족들이. 네, 우리 오늘 제목이 아니고 문제에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 나왔잖아요. 혹시 그거랑 비슷하다면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보다는 이제 담백한 생선이나 소고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할게요. 네, 요것도 체질별로 맞는 고기가 따로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종혜님 질문은? 네, 한종혜님 질문. 사실 요거는 아마도 그것 자체가 차갑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잘 보면 차가운 계절에 자라는 것들은 대부분 찬 성질을 축적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는 찬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수확하기는 하지만 그 진흙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잖아요. 이런 것들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크게 차가운 음식, 서늘한 음식, 평이한 음식,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 그리고 아주 뜨거운 음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5단계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차가운 음식이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채소들이 많아요. 그럼 한번 보면은 배추, 오이, 죽순, 미역, 연근, 미나리, 쓴바귀, 배, 수박, 참외,
녹두 좁쌀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여름에 시원하라고 먹거나 열이 날 때 열 내리라고 먹는 그런 것들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늘한 음식은 이제 차가운 것보다 찬성질이 조금 덜한 거죠. 네. 이거는 시금치, 무, 상추, 귤, 사과, 오징어, 오리, 돼지고기, 두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평한 음식,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자주 먹는 음식들인데요. 네. 감자, 당근, 양배추, 검정콩, 고구마, 표고버섯, 포도, 자두, 조기, 은어, 계란, 뭐 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네, 음식. 그리고 자주 먹는 것, 네. 많이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네, 감자, 네. 쌀 이런 것들은 주식으로 먹잖아요.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 주로 평한 음식이고요. 이제 따뜻한 음식은 부추, 호박, 파, 마늘, 생강 여기까지만 보면 좀 얘네들이 좀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파마늘 생강은 왠지 찬 음식은 아닐 것 같다는 네, 느낌이요. 향이 굉장히 강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다음 과일로는 복숭아, 살구, 그다음에 생선으로는 갈치, 새우, 조개, 전복,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따뜻한 음식. 네, 밤도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고추. 대략 느낌이 오는데요. 어떤 네. 걸 차가운 음식, 어떤 걸 따뜻한 음식이라고 하는지. 뭔가 써붙여놓고 보지 않으면 다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네.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고 그다음에 여름에 나고. 차가운 곳에서 나오는 것들은 찬 음식이다. 네. 찬 성질이 많다. 그다음에 향이 진하고 그다음에 맛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다음에 뭔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좀 따뜻한 음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평한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1065님이 저는 제가 무슨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체격이 좋으면 태음인이나 태양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격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몸은 차요. 그런데 또 소화력은 좋은 편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보양식이 맞나요? 그랬는데 사실 선생님 저희가 체질상 무슨 사람이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딱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증상들을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확실한 소음인.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먹어서 탈나는 거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다. 그래서 저희 그 집 사람들이 네. 메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메밀집에 가서 저 혼자 감자전을 먹어요. 아. 저는 메밀을 먹으면 탈이 나니까. 불편하니까.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냥 저는 사실 이 체질이라는 게 뭐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내가 먹어봤더니 나는 그렇더라 그러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고 또는 그 먹는 게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체질인지, 네,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그 이제 1065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분은 보니까는 체격은 좋은데 태양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태양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인삼 먹고 탈났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열이 많으셔요. 네.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마 태음인일 것 같고 그 태음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이 태음인 분들이 소화력이 되게 좋으셔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문제에서 얘기한 뭐 그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 좋을 것 같고요. 땀도 혹시 많이 흘린다면 제가 보기에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태음인이라면 이제 고지방 음식보다는 고단백 음식 지방은 네. 별로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채소 좋고 그다음에 담백한 생선이나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음식으로는 그 고칼로리 음식, 그다음에 고지방 음식, 청량음료 이런 것들 안 좋고 청량음료는 뭐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배추도 좀 익은 걸로 익지 않은
배추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나에게 맞는 것들 또 아닌 것들이 대충 이렇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한번 네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떨 때 아프고 어떨 땐 괜찮은가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막 먹고 술 마시고 매일 취해 있고 이러면 본인의 체질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TV에서 이런 거 좋더라. 네. 요즘 또 그렇게 그 발효종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또 그거 막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백남정 선생님께서 2부에 계속 답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노래 골라봤습니다. Velvet Underground입니다. Pale Blue Eyes.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한종혜 님이 얼른 또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의 기후 선곡이 항상 좋아서 신청하고 싶은 곡이 전혀 없습니다. 선곡하시는 제작진분들께 항상 감사드려요. 선곡 박사님들 하시고 제가 아까 1부 시작할 때 어제 제주로 시작하니까 오늘의 기후 아닌 줄 알았다고 하시는 한종혜 님 말씀을 인용했더니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렇죠. 저도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 PD님이 선곡하시는데 이 이야기에 이 노래가 나오네 하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면서 듣습니다. 항상. 한종혜님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재밌자고 한 얘기였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의 기후 시작하는데 막 헤비메탈 나오고 이러면 다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셨겠죠. 그리고 최윤경님. 오늘 그 체질별 보양식을 주제로 우리 체질에 맞는 보양식과 안 맞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백남정 선생님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최윤경님 지금 주신 질문은 조금 이따가 퀴즈 풀고 나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부터 풀어보고 갈까요?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이 체질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흔해요. 이 체질이면 체격이 좋고 살도 잘 찐다고 하는데요. 속에 열이 많아서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잘 탄다고 해요. 그래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이 잘 맞는 이 체질은 어떤 체질에 속할까요? 1번 태음인, 2번 자연인, 사상 체질에서 어떤 체질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마 2번 자연인을 보낸 분이 계실까? 하고 지금 체크해 보니까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답은 1번. 한국인의 50% 정도가 태음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상 체질이라는 게 그 이재마라고 하는 분이 네.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분은 의사도 아니셨어요. 무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잠깐 진료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책을 쓰셨고 이제 책에서 사람마다 그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치료가 달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4가지 체질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태음인이 한 50% 정도,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다음에 소양인이 한 30% 정도, 그리고 소음인이 20%. 그리고 태양인이 0.3에서 0.5%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다가 네. 그 10,000명 중에 몇 명이 뭐 있다. 태음인이다 이런 식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그럼 태양인이 0.3에서 0.5%인데 선생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태양인? 태양인이 에너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체격이 좋다라고 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잘 하셔요. 넘치는 에너지로. 근데 전 에너지가 막 딸려서 못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 지금도 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더 막 빨리 일을 잘 하시고 거의 뭐 저희는 어렸을 때 어머니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외식을 거의 못했어요. 어머니 싫어하셔가지고 직접 다 네, 직접 다 잔치 음식을 다 차리실 정도로 기력이 좋으셔요. 태양인의 특징. 태양인, 네.
그 체격이 커서가 아니라 네. 기력이 좋다 이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빠콩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소녀 목소리 백남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러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이 목소리만 소녀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화면으로 봐도. 그다음에 여기 최숙자님 백남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청취자분들 댁에 놀러 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그러셨네요. 이 최윤경님이 백 선생님 빗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서 인사하셨구나. 네.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질문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모가차에 꼬무라지가 껴서 한번 걷어냈는데 또 하얗게 덮고 있는데 버려야 될까요? 걷어내고 냉장고에 넣어서 꼬무라지를 얼려서 죽여버릴까요? 그러셨는데 꼬무라지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주로 단백질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위에 하얗게 끼는 거를 꼬무라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뭐 청이나 차 같은 거 담그는 건 저장식품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설탕 또는 소금 뭐 이런 걸로 저장성을 높이는데 설탕이나 소금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설탕을 위에 덮거나 그냥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요. 걷어내시고 설탕을 위에 덮어서 넣거나 아니면은 끓인 물, 설탕 끓인 물 넣지 말고 설탕을 끓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그거를 좀 뭐 뜨겁게 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이나 이런 차 저장식품을 만들었을 때 이 당도가 떨어지면 이런 게 더 쉽게 그렇죠. 우리가 뜰 수 있는. 부패하고 발효의 차이는 자연에서는 똑같이 분해하는 과정인데 네. 우리의 인간에게 유래하면 발효, 인간에게 해로운 거면은 부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영양소들이. 근데 그걸 이제 억제시키는 게 소금, 설탕 이런 것, 소금, 설탕, 식초 이런 것들이죠. 또 여기 한 분이 한종혜님이 칼국수 수제비가 찬 음식이라고 해서 끊었는데요. 수년간요. 밀가루 음식이 그런데 저는 잘 받아요. 그러니까 보리밥을 좋아하는데 더운 음식인지 찬 음식인지 어떤 때는 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보리는 전형적인 찬 음식이죠. 그리고 밀도 찬 음식이고 밀이 잘 받으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안 받는다. 이게 그 몸이 좀 안 좋으면 우리가 보통 뭐 태양이 이런 사상 체질로 분류하는 건 몸 네. 안에 그 오장육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더 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태음인 얘기했지만 네네. 보통 이제 태음인들이 가장 많으니까 태음인을 예를 들면 태음인들은 폐가 약해요. 그래서 폐가 약하면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피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부 염증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여드름도 다른 잘 사람들은. 나고 이런 네, 경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몸을 좀 잘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예전에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장부도 저마다 생긴 게 다르다. 네. 그래서 그 장부가 생긴 게 다르면은 당연히 사람들마다 약한 장부와 건강한 장부가 조금씩 다를 텐데 네. 그거를 이재마 선생이 사상 체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저도 이 사상 체질에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고 이게 막 그 100%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맞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상 체질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네네, 모든 맞아요. 심리학 분류가 그게 100% 맞는 게 아닌데 요즘은 팔체질이라고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무슨 체질인지를 알려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뭐 설문조사처럼 막 이렇게 뭐 해봐야 될까요? 굳이 무슨 체질인지 막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리고 제가 음식을 봐도 내가 네. 싫어하는 음식은 찬 음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왜 우리 MBTI를 하는 이유는 네. 그 사람 성격을 알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대응하는 데도 그렇죠, 도움이 그렇죠. 되고. 나는 그렇지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왜 그럴까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 MBTI가 그런 성향이야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네.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건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고 네. 체질은 우리 몸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마다 물론 약하고 강한 장기가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알고 싶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내 몸에 잘 받는 음식 먹고 네. 건강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골고루. 적당히 알맞은 양을. 근데 한 가지 골고루 안 먹고 한 가지 음식을 매일 계속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 몸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골고루 알맞게 먹어라를 전제로 또 몸이 약해지면 그래도 나에게 소화가 잘 되고 잘 받는 음식을 먹어야 내가 기력이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몸이 안 좋을 때 한의원 가서나 체질이 어떤지 거기에 어떤 섭생을 하면 좋은지를 도움을 받는 게 좋지.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막 이거를 무슨 체질인지 보고 막 자기 체질을 막 알아보고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체질에 맞는 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먹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이가 저한테 안 좋은 거지만 저는 오이 장아찌 이게 장아찌를 만들면 소금이 들어가면서 찬성질의 수분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약간 그 찬성질이 덜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서 먹는 거죠. 근데 몰랐는데 내가 먹어보니 그게 편하더라. 근데 공부를 해보니 아 오이의 수분이 빠지면서 얘가 성질이 좀 변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기 9081님이 저는 1년에 2번씩 홍삼을 먹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홍삼, 인삼이 진짜 받는 분하고 안 받는 분이 정말 딱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네, 인삼은 고추처럼 완전 네.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홍삼이, 인삼이 잘 안 받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예? 네. 저는 그냥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질이 너무 강한 것들, 걔네들도 성질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 몸에 들어오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해요. 아, 음식으로? 네, 음식으로. 네. 박보람의 노래 해화동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또 체질과 음식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백남정 선생님과 지금 체질별 몸에 좋은 음식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종혜 님이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다고 하셔요. 생오이는 배가 아픈데 오이김치는 잘 받아요. 절일 때 오이 성분이 빠져서 그런 거겠죠? 오늘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랬는데 그런 건가요, 선생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찬성질을 좀 없애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김치는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저는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에서 그 미생물들이 이제 좋은 작용들을 하면서 얘를 약간 그 평이한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장이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네. 된장국을 계속 먹으면서 된장 공부하면서 된장국 계속 끓여 먹으면서 지금 되게 건강해졌거든요. 장이. 네. 이제 그런 것과 그 발효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된장으로 국을 계속 끓여서 드시니까 무슨 네. 특별한 약을 먹었던 게 아닌데 네, 장이 네, 네. 건강해졌다. 네, 그래서 요즘은 배앓이를 좀 덜 해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어떤 분이 계시냐면 7796님이 친구 소개로 쌀 도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딸이 몸이 차가워서 손발이 다 차서 나중에 임신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시는데 이거 사춘기 때 진짜 어머니들이 손발 차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이것도 체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럼요. 아니면, 저도 손발 엄청 찼었어요. 근데 네. 이게 장이 좋아지니까 그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상체질 별로 음식을 막 찾아서 먹는 편은 아니지만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배앓이를 하는 음식은 좀 찬 음식이더라. 이게 몸이 이제 알아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그러면서 발효 음식을 계속 먹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특히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효 음식은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기승전 발효 음식이 되고 있는데 다시 정말 또, 네. 선생님 나으셨다고 하니까 또 귀가 솔깃하네요. 선생님 여기 저희 청취자분의 분 중에 한 분이 1년에 2번 홍삼 먹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9081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도 약간 컨디션 안 좋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 빼고 감기다. 이럴 때 홍삼을 막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몸이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 제 친구는 제 옆집이도 그러고 홍삼을 먹으면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삼 절대 안 드시고. 네. 이게 확실히 맞는 사람하고 안 맞는 사람이 확연히 다른 있죠. 것 같죠. 몸에 열이 많은 태양인인 우리 어머니는 한 번 그 홍삼, 인삼 드시고 네. 거의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그 정도로 몸이 금방금방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성이 강하잖아요. 인삼이요. 인삼, 홍삼이 농축시키잖아요. 더군다나. 그럼 약성이 더 강해지거든요. 네. 가뜩이나 성질도 따뜻한데 그걸 농축시켜서 강한 성질로 만들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몸이 진짜 찬 사람들한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몸이 따뜻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이미 이제 내가 따뜻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좋다고 계속 먹는 것도 나쁘고. 그래서 한약도 왜 한제 먹으면 쉬었다 먹어라. 이거는 이제 그것이 계속 들어오면 간이 해독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간이 망가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성질이 너무 강한 것들을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홍삼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성이 강한 음식은 그게 또 너무 강해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0214님이 또 저는 태양인이라서 망고나 홍삼을 먹으면 코피가 나요. 그렇죠. 이분도 그러신 거죠. 근데 홍삼이. 망고는 왜 그러냐 하면 네. 망고가 열대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다 받으면서 자란 과일들은 성질이 좀 뜨거울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몸이 좀 저처럼 정확하신 분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연결이 되는 게 홍삼 먹고 두드러기 났다고 한 그 친구가 이 열대 과일 먹으면 항상 체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과일을 먹고 왜 체해? 막 저희가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 몸이 되게 신비로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를 잘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 또 5257님은 몸이 차가워서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그랬는데 이 물도 그러면 찬물, 따뜻한 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달라질까요? 네,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찬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탈이 나죠. 그래서 물 갈아 마시면은 맞아요. 탈 난다 이게 배앓이하고. 그 미생물 때문인데요. 일단 물을 끓였다가 마시면 그 미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원하게 마시더라도 지금 끓여서 마시면 좋겠다. 뭐 생수 계속 아니면은 정수기물 먹을 거 아니면 저는 네. 그냥 물 끓여서 먹기도 하거든요. 생수나 정수기물 드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어디서 찬물을 바로 마실 때 그거보다는 끓여서 식힌 물, 차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또 이게 또 궁금한데 저는 오늘 우리 체질별로 좋은 음식 얘기를 했는데요. 체질과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먹어도 좋은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앞에서 왜 평이한 음식이라고 했던 네. 뭐 감자, 당근, 양배추, 검은콩, 고구마, 표고버섯, 포도, 자두, 조기, 은어, 달걀, 쌀 이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발효 음식. 발효 음식. 네, 발효 과정에서는 성질들이 좀 평이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또는 이제 익혀도 찬 음식이라도 익히면은 좀 성질이 따뜻해지거든요. 아하. 열을 가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도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올리브유에 익히면은 그건 사실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평이한 음식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오메가3가 많은 게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그래서 수입되는 올리브유 드시지 마시고 요새 값도 비싸요. 들기름 드십시오. 우리나라 국산 들기름. 네. 네. 또 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이런 친구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안 마셔요. 어디 나와서 화장실 자꾸 가게 될까 봐. 그런 건 사람들 몸에서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왜 앞부분에서 문제에서 나왔는데 태음인들은 땀을 많이 흘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면 당연히 수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주로 물을 자주 마셔요. 많이 마시고. 그리고 소음인들은요 몸이 냉하기도 하지만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상 체질에 따라서 그 물의 흡수도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면 자주 가게 되죠. 우리 몸에서는 누구나. 또 일정한 양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흡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몸에 그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소음인들이 좀 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을 좀 덜 필요하게 된 마른 사람들이 덜 필요하다. 덜 마셔도 맞습니다. 갈증을 덜 느끼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좀 마른 체형이라면 물을 마시면서 약간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금을 같이 섭취하면 소금이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약간 우리 몸에 가두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밤에 짜게 먹고 자면은 몸이 붓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좀 잡아요. 아하,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네, 오늘 체질별 보양식을 주제로 우리 체질에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 이야기 선생님과 나눠봤는데요. 너무 몸에 좋은 거, 약되는 거 찾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발효식품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 귀에 남네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밴드나 문자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선생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